일상이 망가진 건 지난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8월 19일 새벽이었고요. 한 새벽 4시경쯤에 이제 경찰관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자녀분이 쓰러져 있다. 근데 좀 많이 다친 것 같다. 서울 강남의 어느 도로 위에서 은지 씨가 피투성이인 채로 발견된 건데요. 멍과 긁힌 상처로 가득한 몸, 특히 왼쪽 머리 옆면과 눈 주위 뼈가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부어있지, 눈도 새파랗게 이렇게 다 완전히 안 보여. 피는 다 막 범벅이지. CT 찍었더니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변하더라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은지 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한쪽 눈의 시력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1시경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탄 것이 은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2시간 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기 전봇 앞에 이제 방지턱 있는데 쓰러져 있었고, 집이 아니라 택시를 탔던 곳 근처 골목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은지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전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15분경 택시에서 내리는 은지 씨. 비틀거리는 그녀 옆으로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서서히 멈춰섰는데요. 내린 다음에 그 차가 바로 나오면서 동생한테 접근을 했어요. 차량 운전자와 은지 씨 사이 대화가 잠시 이어지더니 뒤이어 은지 씨가 차량에 올라탑니다. 은지 씨를 태우고 떠난 의문의 차량은 새벽 1시 30분경 사건 현장 인근에서 포착됩니다. 이곳에서 차량은 약 5분간 정차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다가가 은지 씨를 끌어내립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은지 씨를 질질 끌며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는 남자. 뒤이어 다시 화면에 나타난 은지 씨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던 그때 바닥에 넘어진 은지 씨. 이를 본 남자가 그녀를 끌고 도로 끝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리고는 다친 은지 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차량을 몰고 사라진 남자가 얼마 후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혹시 은지 씨에게 도움을 주러 왔을까? 그런데 여기 모래도 쓰러져요. 머리카락도 그리고 얼굴 이쪽 다친 거 일단 숨기고, 다른 사람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가리고. 그러니까 숨기는 그 모습이 다 보이잖아. 도움의 손길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이상합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구조 요청이 아닌 딴청을 피우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또 쓰러진 은지 씨를 남겨둔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은지 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왼쪽에서 누가 있냐, 자꾸 날 만진다라는 식으로. 누가 나 옆에 누가 있냐, 만지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이 남자가 여기 있었잖아요. 운전석은 왼쪽이고 조수석은 오른쪽이니까. 경찰 조사 끝에 정체가 드러난 그는 매우 의외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한테 엮였다고? 그 뭐 엔터테인먼트 임원으로 여기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그룹 해가지고 바로 유명 연예 기획사의 임원으로 알려진 50대 강 씨.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각종 투자와 증권 관련 기사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투자 담당, 한국 투자 담당 임원으로 타이틀을 그렇게 갖고 있었고, 홍콩법인 있고, 싱가포르 상장법인 대표를 했었고.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사업가로 통한다는 강 씨.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씨 댁 맞으세요? 누구요? 씨 댁 맞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는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는데요. 목소리의 주인은 우리가 찾는 강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끊어버리네.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는데요.
우린 설득 끝에 그의 지인을 만나 강 씨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은지 씨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신을 태워달라던 그녀를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골목에 정차한 것도 은지 씨 때문이라는데요. 술에 취해서 오버힐트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치우고 일부러 CCTV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내리라고 했던 것이에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를 옆으로 옮기다가 추행처럼 됐다고 내용만 들었을 때는 진짜 억울한, 대한민국에서 이래서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를 전해 들은 은지 씨 가족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소상을 깎아주려고 했다고? 아니요, 근데 요새는 그 토한 건 없었어요. 절대 없어요. 토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피만 있었어, 피만 묻어. 경찰 조사도 지도를 되게 많이 보셨다라는 식으로. 저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했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뭐 남자답게 좀 뭐 해봐라. 아빠분한테 플러팅 해봐. 제 동생이 했대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계속 블랙박스 보셨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요? 했는데 아마도 지워진 것 같다. 그날의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아있는 CCTV 영상뿐입니다. 저화질되어 있는 그 픽셀들을 고화질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자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는 차량 내부. 머리가 이쪽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조수석의 은지 씨는 의식이 없는 듯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굴, 머리카락 있고 남자 손 위치. 여자의 우측 가슴 영역이겠죠. 거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면이에요. 가슴 쪽으로 갔다가 손이 밑으로도 내려가요. 계속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등장했던 차량인데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은지 씨가 택시에서 내리던 순간 지나쳐가는 흰색 SUV. 그런데 약 1분 뒤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해요. 동일한 차량. 피해자를 확인하고 한 바퀴 도와서 태울 목적으로 다시 위치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차량이 다시 은지 씨가 있는 길로 되돌아온 건데요. 바로 강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갔을 때 갑자기 뒤돌아보거든요. 이렇게. 강 씨의 주장처럼 은지 씨가 먼저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보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뭔가 소리가 들렸으니까 돌아봤겠죠. 성추행을 목적으로 술에 취한 은지 씨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씨. 그에 대한 의혹이 깊어진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획사 임원이었잖아요. 맞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 30살의 지영 씨를 만났는데요.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숨기느라 너무나도 잊고 싶었던 그 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은 날이었는데 제 방 침대 위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앞니가 2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지영 씨. 뒤늦게 확인한 CCTV 속에는 놀랍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영 씨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성폭력 같다. CCTV 같은 걸 기초 수사를 해보니까 여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이빨이 깨진 거죠. 일어나서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차가 서요. 술에 취한 지영 씨를 노리고 차량을 돌려 접근했다는 그 남자는 바로 강 씨였습니다. 지영 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적 드문 거리로 자리를 옮긴 강 씨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지영 씨의 집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른 강 씨. 그런데 경찰 조사 중 강 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다 똑같은 시기에 누가 우리 집에 데려다 줬다. 지역은 이제 강남 쪽이고. 근데 일어나 보니까 다 옷은 탈이 돼 있고. 저 때만 해도 피해자가 5명이었거든요. 강남 일대를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술 취한 여자를 찾아서 차에 태우고 성추행한 거. 신원 이상인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술 취해서 차에 태워져 있는 사진은 있는데 사진만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2021년부터 2년간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5명. 장소도 수법도 놀랄 만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유명했다는 그의 사건. 제가 이전에 했던 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또 다시 피해자 국선을 하게 된 거죠. 같은 가해자를 2번 만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고. 그런데 궁금합니다.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벌여왔음에도 왜 그에게 돌아온 건 겨우 징역 2년뿐이었을까? 졸피뎀 등을 어쨌든 본인이 평소 지병으로 인해서 복용하고 있던 것 때문에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 당시 그의 차량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이 발견됐답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스스로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한없이 자신에게 묻고 후회하곤 합니다. 저의 남은 일생을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절대로 죄 짓는 일 근처에도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국 형을 가볍게 받는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온 지가 4월이었고 저희 사건이 발생한 게 8월이니까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잖아요. 현아들 세 사람 되라고 교도소 보내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날 강 씨의 수상한 새벽 드라이브,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가선 은지 씨와의 만남까지 그 모든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자신의 현재 그 어떤 직업적인 위치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안도 의식이 본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 일로 강 씨는 강제 추행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곧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장을 2번이나 해도 기각됐기 때문에 불구속 송치한 거고요. 그 부분은 판사님이나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요.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도대체 부득된 사유가 뭐냐.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위험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전 사건과 달라진 게 없으니까 구속할 수 없다.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했는데요. 모르는 대상을 만나가지고 범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만으로 놓고 이제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죠.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누범에 해당되고, 누범의 경우는 일반 그 법정형의 2배까지 형을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구속영장 그 발부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강 씨의 또 다른 지인은 그가 불구속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해서 이거는 기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해서 선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속이 안 될 경우에만 수임료를 넣어주기로 해서 이번에 연수원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영장 판사로 타이밍이 좋고 운이 좋아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 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들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말을 주변에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강 씨의 허풍일까 아니면 사건의 의혹일까? 결국 지난달 1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강 씨. 본인은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언론 연락 오면 받지 마라, 너희는 받지 마라 였으니까요. 피해자에게 남은 건 깊은 좌절감뿐입니다. 나오면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와도 또 그럴 것 같아. 내 일상을 무너졌었는데 아직도 힘든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가 막혔어요. 저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발 뻗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그런 생각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무너진 은지 씨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언제쯤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 강남 거리 위엔 쓸쓸한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